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내 몸을 바꾸는 시리즈로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이라고 했었죠. 염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의 역할인데요. 장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 물질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몸을 바꾸는 프로젝트 사탄 장누수를 잡아라. 장누수는 사실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질환인데 많은 의사선생님들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으세요. 장누수 증후군이 알려진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는 배우지 않아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었거든요.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저도 자꾸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장누수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염증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염증을 관리하려면 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은 염증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첫째,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를 시킵니다. 둘째, 노폐물과 독소를 변을 통해 배설합니다. 셋째, 중요한 림프 조직이 장에 몰려 있는데 장에 있는 림프 조직이 전체 면역의 70에서 80% 이상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면역 조절 시스템이 깨져 과염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알러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장에는 신경세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제2의 뇌라고 불리죠. 부교감 신경에 속하는 미주신경은 내장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데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동을 느리게 하거나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세균이 미주신경을 통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죠. 다섯째, 비타민을 합성하기도 하고 소화효소를 합성하고 분비하고 있죠. 따라서 장이 안 좋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 쾌락에 관여하는 도파민의 5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뇌보다 더 많은 세로토닌을 장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부족할 때 불면증,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장내에 유산균을 공급해줬더니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논문들도 있고 치매가 좋아졌다는 논문도 있어요. 우울증이랑 치매는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유해한 것들이 혈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의 유익균은 간의 해독 기능을 대신해요.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독소를 중화시켜주고 유해균으로부터 장을 보호하는데 장내 유익균이 적다면 간의 해독작용을 대신하지 못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간 기능도 떨어져요. 여덟째, 장내 세균은 뇌 화학 물질인 BDNF와 가바를 생성합니다. BDNF는 뇌신경 성장 인자로 뇌신경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뉴런을 보호하고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을 도와주는데 시냅스가 잘 형성되면 뇌기능 학습 능력이 발달됩니다. BDNF가 부족하면 우울증, 치매와 같은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가바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게 하며 시냅스 형성에 기여합니다. 시냅스가 잘 발달돼야 뇌 기능도 좋아지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기가 태어나면 왜 유산균부터 먹여야 하는지 감이 빡 오시나요?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기의 뇌 발달과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꼭 챙겨 먹이시기 바랍니다. 장은 이렇게 독소 배출, 면역, 호르몬 생산, 소화 흡수, 신경 전달 물질 생성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우울증, 불면증, 치매, 당뇨,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알러지, 각종 염증성 질환 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이닌 CRP, 인터루킨6, TNF-알파 등이 증가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에 신호를 보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장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질환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건강을 장내 세균이 지키기도 하지만 소장의 점막과 장벽이 튼튼해야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장누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소장의 장벽과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장의 장벽은 육모로 덮여 있는데 이 육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벽돌처럼 생긴 미세 육모가 있어요. 미세 육모는 타이트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미세 육모가 쭈그러지거나 탄력을 잃어서 타이트 정션이 느슨해집니다.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으로 세균이나 독소, 고분자 단백질 등이 혈액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큰 구멍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는 겁니다. 장 누수가 생기면 혈액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독소나 유해물질이 빠져나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이나 장기, 혈관 등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포도당도 빠르게 혈액으로 유입돼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의 경우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발달되어 있고 유익균이 적다고 해요. 당뇨병을 치료할 때 전문의약품으로 장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장누수 증후군만 해결해도 당뇨 치료가 쉬워집니다. 빠른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장누수를 치료하려면 장 점막이 왜 손상되는지 알아야 장누수도 해결되겠죠? 여러분께서 내 몸을 바꾸는 프로젝트 염증을 줄여라 시리즈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장누수 치료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리즈를 모두 시청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누수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장 내벽이 약해지며 장 투과성이 증가됩니다. 스트레스는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수면 부족 또한 몸은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죠. 잠을 충분히 자야 세포가 건강해지고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장벽세포는 세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항균성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위와 장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장 점막이 공격받아 손상되기 쉽습니다. 셋째, 항생제를 자주 복용 시 장내 세균종의 변화가 생기고 예민한 장을 만들어 염증이 자주 생기고 장 점막이 손상되죠. 넷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킬 뿐 아니라 당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므로 유해균을 크게 증식시킵니다. 다섯째,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무너지면 염증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미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이 비율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 점막도 염증 상태가 되어 공격받기가 쉬워졌어요. 이 부분은 앞에 이미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장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에는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소장에서 조눌린을 방출시킵니다. 조눌린은 장 점막의 타이트 정선을 느슨하게 하고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장 누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1형 당뇨 환자들의 경우 조눌린의 혈중 농도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네요. 조눌린을 억제한 결과 당뇨병이 예방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장누수와 밀가루, 당뇨병의 삼각관계가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당뇨나 장누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는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는 위에 언급한 원인들을 제거해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면 되겠네요.
첫째, 잠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날릴 수 있게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둘째,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는 남용하지 마세요. 셋째, 탄수화물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늘리세요. 넷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밀가루는 끊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원인을 말씀드렸으니까 장누수에 좋은 식품을 말씀드릴게요. 장누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은 장내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데 장 점막을 복구하고 점액 분비를 늘려 점막을 보호해요. 또 유익균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유익균은 다시 단세지방산을 증가시키지요. 단세지방산은 그 외에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염증을 감소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기도 해요. 단세지방산은 부티르산과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에는 올리고당, 식이섬유, 젤라틴, 콜라겐, 저항성 전분 등이 있어요. 장내 세균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먹이들을 먹고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 항균성 단쇄지방산인 부티르산 등을 생성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단세지방산 생성을 돕는 식품으로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젤라틴과 콜라겐이 많은 사골 국물과 닭발, 저항성 전분을 늘린 찬밥, 감미료를 사용하는 올리고당,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와 버섯류, 낫또, 강낭콩,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채소나 닭발, 족발, 사골 국물, 해조류, 버섯류, 낫또 등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골 국물은 젤라틴과 콜라겐,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장누수가 심하시면 사골 국물을 열심히 드시면 알러지가 많이 좋아지고 푸석푸석했던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또 해조류를 드실 때 식초에 버무려 드신다면 식초가 단세지방산인데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해조류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해조류 식초 무침을 자주 만들어 드세요.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도 장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장내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당연히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 여러모로 좋은 작용이 많네요. 장누수가 있으신 분은 올리고당으로 감미료도 바꾸셔야겠죠? 다만 혈당이 올라가 식욕이 증가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칼로리도 있으니 감미료가 필요할 때만 드세요. 장 건강도 챙기고 피부 건강도 챙겨서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들 잘 실천하셔서 건강해지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고생한 보람이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